자, 고3 2018년 11월 수능이죠. 그때 나왔던 사회지문인데 이것도 뭐 계약 지문이네요. 자, 일단은 이 지문을 보기 전에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독서 3교재의 사회 파트에서 마지막 지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뒤에 이제 과거 지문이나 아니면은 최근 기출에도 사회 지문이 다 섞여 있긴 한데 2018년까지의 사회 지문만 모아놓은 파트거든. 이 사회 파트가 거기서 마지막 지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계약 그리고 권리 그리고 의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연스럽게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과거 지문들에 의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온 지문이 우리 지금 여기 지금 90에서 94번까지죠. 이 사회 파트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약, 권리, 의무 뭐 이런 말이 나온 지문이 지금 내가 쓱 훑어봤는데 너댓 개 정도는 되거든. 그 지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추천하고요. 일단 여기서 지문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1문단에서 약속이랑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 어디다가 해야 되냐? 여기다가 하고 지우자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속이란 걸 하는데 근데 이 약속이라는 거 안에 약속의 일종인 계약이 포함되어 있네. 부분집합이다. 그쵸? 근데 이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고 했더니 뭐죠? 약속? 약속? 약속은 계약도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대요. 약속이란 의사표시가 합치. 약속 안 지키는 친구는 오래 만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꼭 그 약속 안 지키는 걸로 큰 손해 또는 실망감을 안겨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자, 이 의사표시 합치가 약속이니까 당연히 계약 역시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의사표시 합치가 들어있겠지. 그치? 의사표시 합치는 그냥 기본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은. 그래서 이 계약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냐면 A와 B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A는 뭐 무슨 예를 들을까? 우리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까? 지금 우리도 계약이 발생한 거죠. 지금 코칭 듣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이걸 듣는 거겠죠? 지금 지금 쌤이 있습니다. 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지금 네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지금 계약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나요? 언제 발생했나요? 등록비를 넣었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등록비를 넣었을 때 어떤 계약이 발생했냐면 쌤은
코칭 제공할 뭐?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이 동시에 학생은 뭐죠? 코칭 제공받을 뭐? 권리죠.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리고 쌤은 어떠한 권리? 코칭비 요청? 아니면 받을? 권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문에서 이야기한 1문단인가요 지금? 네, 여기 지금 1문단이니 2문단이니 1문단에서 코칭비를 받을 권리 혹은 청구할 권리죠. 여기서 말하는 말이랑 똑같은 지문이랑 똑같은 말을 쓰면 청구할 권리죠. 근데 받을 권리라고 할게요. 아닌가? 그냥 똑같이 할까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칭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계약이 생기게 될 경우에 계약 당사자 2명 사이에서는 의무와 권리가 서로 이런 식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겹쳐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면 살짝 뭔가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왜냐? 왜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을까? 이거는 지금 지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 나중에 살면서 만날 법률적인 환경에서 고초를 겪을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이 약관이란 게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것을 처음에 줘요. 왜 줄까요? 계약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글로 정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그쵸? 계약 내용이 복잡할 경우 약간 물론 복잡하지 않아도 약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약관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관은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을 준다는 말은 약관이 복잡하다는 거야? 간단하다는 거야? 약관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용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내용? 많겠죠. 그쵸? 보기 쉽겠어요? 보기 어렵겠어요? 보기 어렵겠죠. 그쵸? 보험 같은데 나중에 보험 가입해보면 알아요. 무슨 약관이랑 뭐 사인을 30분 동안 해야 돼. 설명을 듣고 하나 보험 가입하는데 최소한 그거 가입하면서 그 설명 들으면서 중간에 그 머리 뭐 영혼이 탈출해 버린다니까. 막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막 사기라도 좋으니까 그냥 사인할 테니까 저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보험 설명을 듣다 보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쌤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돈 줄 테니까 뭐 주세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겠죠. 그쵸? 그런데 다발성 혹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약관을 주는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것은 달마다 결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 코칭할 때도 코칭 약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라고 처음에 이거 읽어보시고 뭐 결정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공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딱 이 권리와 의무가 단발적인 계약, 물물 교환, 매매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권리와 의무와 약속과 계약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죠.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거 틀려도 인생 안 망해.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계약이랑 뭐 의무와 권리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삶에 굉장한 중요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지문 하나 그냥 공부 안 해도 돼요. 지문 하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 의무와 권리라는 것 이런 거를 정확히 모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그 약관 뭐 복잡한 약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소하고. 근데 그게 한번 해버리면은, 한번 겪어보면은 사람이 진짜 피폐해지거든. 너무 힘들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가급적 그런 일이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겪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의무와 권리가 이런 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행사하고 이행한다. 왜 권리는 행사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하는 거죠? 이것도 단어의 뉘앙스 차이인 겁니다. 권리를 이행하고 의무를 행사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단어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하면 찾아봐야겠죠. 행사와 이행 같은 것도. 이 이자가 따를 이자라 그래요. 따라서 행한다. 뭐에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에. 그런 의미인 겁니다. 행사는 뭘까요? 찾아보세요. 행사랑 이행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 가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법률 행위라 한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체크는 되어 있어야겠죠?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여기다 치시고요. 여기 노란색은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이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 그리고 이행 의무를 발생 시 청구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권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권리 이야기했어요. 권리 이야기했습니다. 청구할 권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행 의무 여기도 이야기했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것이 바로 채권이래요.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래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공받을 권리라기보다 제공을 요청할 권리라고 하면 좀 더 잘 맞았겠죠? 그쵸?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로 이 권리가 채권이다. 이것도 역시 채권이다. 지금 이게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한 이 권리가 발생을 했다. 그것이 바로 채권이다. 근데 채권 지문도 있었네요. 그쵸? 채권 지문. 그 채권 지문 같은 경우에는 돈 가지고 주고받는 채권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권하고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정해진 날에 돈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을 돈으로 했을 뿐이죠. 그래서 채권은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라는 거 그런 단어 듣게 될 텐데 채권자는 뭐예요? 뭐 빌려주고 받을 사람이에요. 채무자는 빚쟁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채권과 채무는 어떠한 특정한 법률 효과가 존재를 한다면 당사자에게 동시에 존재를 한다 이겁니다. 이 계약. 근데 빚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돈을 줬잖아요. 이거를 코칭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계약 속에서는 돈을 제공할 의무는 이미 이행이 됐어요. 그쵸? 돈을 빌려줬잖아. 그쵸? 그리고 돈을 받을 권리 역시 없애도 되죠. 왜냐면 이미 받았잖아. 빌려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이 위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자와 돈을 내야 하는 사람, 의무인 채무, 권리라서 채권, 의무라서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받을 권리와 낼 의무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줄 의무와 받을 권리는 이미 앞선 시점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채권자와 채무자 항상 빚쟁이와 독촉하는 사람, 그 예시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의무와 권리가 하나 더 있었던 건 이미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권리와 의무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을 갚게 되면은. 자, 3문단 가볼까요?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좀 지울게요. 갑과 을은 쓸까요?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을이 소유한 그림을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을의 채무는, 이것도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해볼까요? 똑같이 정리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쌤이랑 학생, 코칭비, 코칭 관련해서 정리한 것처럼 을 같은 경우는 뭐죠? 채권과 채무는 뭐죠? 아니 혹은 권리와 의무는 뭐죠? 의무는 뭐죠? 을의 의무는 그림 A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쵸? 갑은 뭐죠? 그림, 여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대응하는 갑의 권리는 뭐죠? 그림 A 소유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아래에 을은 그림값 아니면 매매 대금 받을 권리가 있고요. 위는 의무입니다. 여기는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옆에 갑은 권리인 거고 이해했죠?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서로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 두 개가 써져 있는 건 똑같지만은 을 쪽에는 의무인 거고 갑 쪽에는 권리인 건 거 알겠죠? 그래서 을의 채무란 무엇인가? 바로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이게 을의 채무입니다. 그쵸? 그럼 갑의 채권은 뭐죠? 갑의 채권? 갑의 채권은 봐봐요. 갑은 그림 A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대요. 지급 의무는 이미 했어요.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이 채무와 대응하는 것은 바로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인 거죠. 지금 여기 남은 겁니다. 돈이 이미 냈잖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돈을 이미 내고 받은 거는 끝났네요. 그쵸? 근데 갑이 아무리 돈 줬잖아. 그림 줘. 했는데도 잠깐만 좀만 기다려줘. 야, 일진 같다. 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진 같지 않니? 야, 나 500원만 1000원만 빌려줘 한다며. 볼펜 빌려줘. 사인펜 컴싸 빌려줘. 누구야? 막, 그 컴싸 다 썼어? 하면 잠깐만 한 다음에 친구들 존나 놀고 있는 거야. 나중에 줄게. 찾아야 돼. 나중에 줄게.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안 돼. 그날 저녁 때도 안 주고 다음날 때도 안 주고. 누구야? 뭐 1000원 혹시 어제 빌려갔는데. 야, 씨, 그거 미안하다. 야, 근데 혹시 4,000원 있냐? 그거 뭐냐, 어제 빌린 것까지 해가지고 5,000원으로 내일 줄게. 이러고 4,000원 다시 가져가고.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 엿 같다고 몽둥이 들고 패면 안 돼요. 주먹으로 패도 안 돼요. 물리력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건 금지가 됩니다. 엿 같잖아. 지금 기분이 개 더럽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면 안 돼요. 채권의 내용은 다 이어서 읽어봅시다. 다음 문단.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또 법이 있어. 법 가지고 하래. 응? 그래서 갑은 소를 제기하여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뭔가 일을 벌리는 겁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소를 제기하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판결이 떨어지겠죠. 그쵸? 소를 제기한 결과가 판결입니다. 뭐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로 확정을 받을 수 있고 그 확정을 받은 걸로 인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강제 집행이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강제 집행이 살면서 꼭 한 번은 들어볼 단어야. 이게 네가 행사할 수 있다. 네가 신청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좋은 건데 네가 행사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신청한다. 아니, 그러니까 너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법원에 신청해서 이 나라가 너를 강제 집행하는 순간 너는 망하는 겁니다. 그 보통 돈 관계에서 강제 집행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네 계좌가 잠겨. 네 계좌에 잔액이 있거나 그러면 잠겨서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죠. 거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요즘에는 현금으로 안 하잖아. 다 카드로 하잖아. 카드로 할 계좌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넌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도 못 써. 카드기를 못 쓴단 말이야. 198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4개를 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불편할까? 그치? 강제 집행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물리적인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역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자 그러니까 이 채권과 채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 주는 상태니까 좀 써볼까요? 그래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써져 있는 대로 읽읍시다.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법원은 이걸 실행할 경우 국가가 물리적으로 실력을 행사한다. 물리적으로 실력을 행사한다는 말 나왔잖아. 물리력. 내가 이 단계에서 엿갔다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국가가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응?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을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요것을 주게 될 겁니다. 갖다 주게 되면은 요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웃기게 지금 그림이 없어요. 불이 탔대요. 그래서 지금 이 채무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주는 거잖아, 을이. 근데 그림이 없어. 채무는 이행 가능할까요? 이행 안 되죠. 이행 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걸 아무리 국가가 물리고 뭐 그림을 그렇게 똑같은 그림을 만들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을 이렇게 주라고. 왜냐면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림이 없어진, 불타버린 시점이 이 둘이 채무와 채권을 가지게 되는 계약 체결 이전의 시점이다 라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고요. 그쵸? 그쵸? 그런데 계약한 이후에, 이것도 씁시다. 이전에 그림 소실은 안 쓸게요. 계약 이전에 그림이 소실됐다면은 어떻게? 계약 취소. 애초에 없는 걸 가지고 계약이 된 거잖아. 없는 존재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그림이 없어졌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을이 잘못한 거죠. 을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이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지금 아주 흐름대로 잘 가고 있죠. 이 다음 이제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쵸? 갑이나 을이 마음을 달리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대요. 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처음에 했던 이 책임, 지금 계약 이후에 을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이 왔잖아요.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갑은 어떠한 권리를 갖게 돼요. 권리. 이걸 바로 계약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약처 효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 해제권은. 그냥 계약 해제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해제돼 버리는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권리인 거죠. 그쵸? 이러한 것을 바로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쌍방행위는 뭐였죠? 서로? 서로 쌍방이 의사 표시하고 서로가 동의를 하고 승낙을 하고 제안하고 승낙을 했을 때 그게 쌍방행위겠죠. 쌍방행위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독행위랑 뭐 그렇게 대응되는 말이 있겠죠.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단독행위. 이거 좀 소설 읽는 거 같지 않니? 지금? 소설 읽는 거 같지 않아? 갑이 그래서 계약을 해제했대요. 뭘로? 계약 해제권, 단독행위 행사함으로써. 그래서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 전으로 돌아갔겠죠. 그쵸?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행이 됐죠. 뭐가 이행이 됐어요? 갑과 을의 계약 사이에서? 응? 돈 줬잖아. 너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 벌써 까먹었어? 돈 줬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대금 전액을 이미 금전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야 돼요. 원상회복 청구권을. 그래서 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기에서 만약 을이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만약에 돈을 안 준다면 요 과정이 다시 이어지게 되겠죠. 그쵸? 하지만 간소화될 겁니다. 법원이 강제 집행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행사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계좌가 잠기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강제 집행한다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오케이? 지금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승전결이 완벽한 그림을 사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 그림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돈을 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법정 소설이었던 거예요. 이해 다 됐죠?